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자입니다. 자, 3월 12일 부동산 관심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강남 갈아타기 붐에 서초 집값이 1년 새 7억이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서초는 이제 고가의 대형 면적 거래까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재건축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대형 평수를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대형 평수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감정평가가 나올 때 보면 그러니까 2, 30평대랑 뭐 4, 50평대의 감정평가가 그러니까 대지지 분당 평당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2, 30평대가 좀 비슷하게 나오고 평당가가 그리고 40평, 50평 이렇게 60평으로 넘어가면서 그 2, 30평대 대비 한 10%, 20%, 30% 이렇게 이제 감평가가 적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제 블로그에 보면 자, 서초구 아파트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반포 2차 아파트다. 그러면 뭐 공급 면적으로 74 이건 뭐 23평, 27평, 뭐 30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끝에 요 대지 지분 등 평균가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 한 34평까지도 거의 평당가가 한 2억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지금 평수가 이제 40평대로 넘어가게 되면 2, 30평대 대비 이렇게 한 10% 정도 이제 낮게 감평이 돼요. 실제 감평이 나오면 이렇게 낮게 감정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에 써먹냐? 근데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개포 현대 2차 재건축의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전용 84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3,70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전용 132가 3억 1,7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 84 같은 경우는 이제 34평에 해당이 될 거고 전용 132 같은 경우는 뭐 한 48, 9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23억 7천을 34평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 대충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 31억 7천을 나누기 만약에 여기 한 48평 정도 됐다라고 하면 6,600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30평대, 34평 아파트 전용 면적 그 분양가보다 아니 조합원 분양가보다 그 40평대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더 싸다. 그 조합원 분양가 그냥 평당가 조합원 분양 평당가가 더 싸게 됩니다. 이게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재건축 할 때,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 가지고 내가 전용 8호초가 뭐 38, 9평이나 40평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간평에서는 뭐 2, 30평대랑 비슷하게 평당가가 높게 간평이 나오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2, 30평보다 그 평당 분양가가 더 낮게 저기 분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우리가 이제 분양 신청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4, 50평대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전용 84, 34평을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서 뭐 5%든 10%든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2, 30평대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이제 분양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가급적 이제 그러니까 30평대를 사서 전용파로 초과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뭐 노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4, 50평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간평에서도 손해보고 조합원 분양가에서도 손해를 본다.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살펴보면 이제 서울시가 역세권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종상향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요번에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 250m 이내이고 공시지가가 서울 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경우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월 매년 초에 그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공시지가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성 보정 계수라고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맥스 20%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성 보정 계수를 이제 그 이용해서 20%가 아니라 맥스 4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그런 이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여기 보면 1월 2일 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미터당 한 727만 원, 재개발이 596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재건축은 이제 평당 2,400만 원, 재개발은 이제 1,970만 원. 요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강북의 뭐 노원구나 노원구 상계동이나 상계주공이나 이제 창동주공 아파트들이 다 요거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일단은 이제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충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공시지가보다 이제 상계주공이나 창동주공이 이게 낮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딱 기준이 이제 지하철 경계부터 250m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종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창동역 인근에 보면 자, 좀 확대를 해 보면 창동역 인근에 이제 창동 동화 아파트가 있고 창동주공 여기 우측편이 19단지 왼쪽 편이 이제 3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끝부분에서 이제 250m를 이제 거리를 재보니까 창동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한 대충 해봐 한 두 동 정도만 걸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창동주공 19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 한 동도 제대로 안 걸치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창동 동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250m 내에 거의 모든 동이 다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창동 동화 아파트는 이 인센티브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동 동화 아파트의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평당 1,4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재건축이 이제 평균 공시지가가 2,400이었으니까 해당이 되죠. 그리고 창동중 3단지나 19단지도 뭐 한 1,100만 원대니까 해당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계주공 3단지랑 6단지를 좀 살펴보면 자 여기도 노원역에서 이제 250m를 그으니까 자 여기 상계주공 3단지 요렇게 이제 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이제 들어가는 동들이 전체 동의 한 3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6단지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걸리니까 그러면 601동부터 한 609동까지 한 9개 동 정도는 걸친다. 250m 이내.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제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계주공 3류단지의 공시지가가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여기 종상향하는 기준을 상계주공 3단지나 6단지는 요 일부가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창동 동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이 가능한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강북 쪽 주변에 그 신축 아파트 시세가 낮은 그런 곳에서 하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가급적 이제 역세권에서 요런 종상향 인센티브나 아니면 사업성 보정 계수 요런 혜택을 이제 받는 그런 곳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는 게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주공 67단지가 이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입찰이 어제 12일이니까 오늘이 마감이네요. 삼성물산하고 이제 현대건설 2파전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마장동 이제 모아타운, 마장동 모아타운이 어디 있냐면 지도로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 왕십리 뉴타운 있고 요 옆에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동북선이 26년 개통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동북선이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마장동 모아타운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됐고 요번에 2구역도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됐다. 그리고 요 구역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빌라 보다는 주택이 상당 부분 많아요. 대지 2, 30평짜리 다가구 주택 혹은 상가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이제 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데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블록별로 전체가 다 개발이 다 되면 자, 청계천도 껴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기사 보니까 가구당 평균 대지 지분 뭐 요렇게 뭐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책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노란 책 1권을 보시게 되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제대로 이제 확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성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용적률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그러니까 조합원 한 명당 평균적으로 대지 지분을 이제 얼마를 가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평형이 10평형, 뭐 11평, 13평, 15평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일 경우 용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적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분양 평수가 11평, 13평, 15평인데 대지 지분이 뭐 15평, 뭐 18평, 20평 이렇게 절대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분양 평수보다 더 적은 그 대지 지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도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런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이제 대지 지분이 적기 때문에 재건축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10평, 20평, 뭐 30평 요렇게 구성된 아니 10평하고 20평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대지 지분이 적게 되면 재건축 평형 구성 자체가 굉장히 소형으로 오히려 그 현재 평수보다 더 줄여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용적률은 낮더라도 그 재건축보다는 뭐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만약에 역세권이다. 역세권 250m 내에 있다. 그러면 준주거로 상한 용적률이 이제 400%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분담금이 뭐 적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시세 자체가 이제 높게 유지가 된다면 재건축을 이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월 12일 부동산 관심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